안녕하세요. 딜러 말입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투자 심리 위축되고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올라가고 금 가격 치솟고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성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안전자산을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이야기할 때는 보통 미국채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지금 1.5로 1.5 밑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프랑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 온수당 1600달러 넘었었습니다. 자, 원달러가 1200원대를 넘었었습니다. 이제 수입업체들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IMF도 겪었고 외환위기를 통해서 환율이 폭등한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대비를 못한 수입업체들 쓸쓸히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도 봤는데요. 그 당시 제가 수출업체들 한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수출업체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때 키코라는 이상한 상품에 가입하여서 억울하게 문을 닫는 수출업체들도 많았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달러가 13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경기가 둔화되고 환율이 급등한다면 우리 수입업체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환유형 관리는 내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율이 왔을 때 그 환율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지 회사가 환율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환율이 그 당시 900원대에서 1500원대로 1600원대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 당시 수입업체들 속수무책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내려간다고 930원인데 환율이 700원, 800원 내려간다고 그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키쿠라는 파생상품을 팔았습니다. 수입업체들은 뭐 환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해지 비용을 부담하면서 원달러를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웬걸 미국 서브 모기 사태가 터졌습니다. 환율이 순식간에 2배로 뻥 튀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IMF 위기, 또 외환위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수입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애지중지 키워온 회사를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생존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거리 법칙이라는 다큐 많이 보시죠? 살벌하죠? 환율 급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입업체들한테 원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환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화가치 하락한다는 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원화가치 하락하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죠. 이제 수입에서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바로 팔든지 그걸 재료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 팔든지, 그런데 물건이 안 팔립니다. 고객들, 손님들 물건이 비싸다 안 사요. 그러면은 돈 수입이 없어. 근데 수입한 상품들 결제 기일 돌아오잖아. 유산소 기일 돌아오잖아. 그러면 원화를 주고 달러 사서 갚아야 됩니다. 올라가 있죠. 은행들 돈이 없어요.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달라고 손 벌리잖아요. 은행들 나인짜리입니다. 안 빌려주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업체들 특히 한관리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셔가지고 환율 문제는 사장님 혼자서 고민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담당, 재무관리, 또 영업 담당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자, 우리 회사가 환율이 어디까지 가면은 망할 수 있다. 따라서 안 망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에서 해지를 해야 된다.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해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yes, no 결정을 하셔가지고 먼저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고, 다음에 그때 환율 레벨을 같이 정하는 것이 좋아요. 환율이 우리가 1220원 가면은 그때 사겠다 레벨까지 정하시고, 한국가스공사가 저희들 옛날에 외환관리 자문직 들어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레벨까지 다 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지를 하는데, 해지 상품들은 많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환율은 계속 살아있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하루 막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했다가 막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업들은 환율만 볼 수, 사장님은 환율만 볼 수 없잖아요. 밖에서 물건도 팔아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일단 해지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환율이 뭐 거꾸로 내가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남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전부 다 똑같이 분산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이 부담을 다 가지면 그 한 사람, 책임진 사람 건강 해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지 상품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은행 통하면은 선물안 있고요. 선물회사 선물 있고, 또 은행 가면은 파생 상품들 여러 가지 요새 괜찮은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있고, 수출보험공사에서 한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보시고, 먼저 알아보실 때 이제 금융기관에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들이 그 한 관리 쪽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 전문가를 갖다가 찾으셔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 상품에 대한 위험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100%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관리위원회 가서 그 상품에 대한 설명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이 상품을 할까 말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뭐 해지 상품 가입할 때 은행에서 바로바로 가입 안 해준다, 예금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파생상품도 여신의 일종이거든요. 신용 있어야 돼, 신용. 꼭 신용 작업도 하셔야 되고 서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다 받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환율이 안 올라가면 다행이고, 또 막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집니다.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미국 주식 빠지고 국내 주식 빠지고 이렇게 될 경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액션을 해야죠. 해지를 해야죠. 그때 가입을, 환율 레벨이 왔을 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결정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너무 해지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해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진행 사항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을 가입할 때 전문가 반드시 깊이 있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100% 위험을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위험이 또 하나의 어떤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 안 하도록 장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주거은행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환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수입업체들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업체들도 많이 이제 오고 있고요. 그 해지 상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환율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했다가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